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 목이 지금 안 풀리고 눈이 부어서 선글라스 꼈는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9월 상반기에는 비가 자주 올 거라고 하니까요. 우산 잘 챙겨서 나가시고요. 싱가포르는 올해 댕기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은 5,258건이 보고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25,591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지카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증상으로는 발열, 가려움증, 몸살, 두통, 눈충혈,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모기에 물린 후 3일에서 10일 이내에 발생하며 종종 4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택시나 그랩, 고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이제는 아닌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과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랩 기사님이 싱가포르 정책은 바뀌었지만 본인 사정은 바뀐 게 없다며 걱정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정부에서는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잖아요. 이 기사님 집에는 아프신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위험한 본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그랩에 타시면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종을 위한 특정 백신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적응형 백신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임산부 및 의료 종사자를 위한 부스터샷을 위해 사용될 거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오리지널 백신을 맞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일부러 새로 개발되는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추가 접종을 얼른 하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워크 패스를 만드는데요. 해외 네트워크 및 전문성 패스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3만 달러 이상의 고정 월급을 받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EP 소지자 중 상위 5%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EP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자를 2년에서 3년 단위로 새로 갱신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워크패스는 5년 비자를 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여러 회사를 동시에 시작하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소지한 사람은 부양가족을 후원할 수 있고 그리고 EP 배우자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PR이나 EP를 고용하는 데가 많지 DP를 고용하는 데는 많지 않은데 이 새로운 워크패스인 해외 네트워크 및 전문성 패스의 배우자들은 동의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술과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연구 및 학계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가진 개인도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싱가포르 그레이트 세일을 하는데요. 9월 9일 날은 99불어치를 9불 90달러에 판매를 하고요. 10월 10일은 100달러어치를 10불에 판매하는 서프라이즈 박스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나 봐요. 미스터리 프로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파는지도 지금 신문 기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내년 말까지 설탕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료수들을 만들어서 파는 매장에는 영양 등급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료에는 버블티나 프레시 주스나 커피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스푼의 설탕을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성인 권장량이 설탕 9스푼에서 11스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영양 등급 마크가 소비자들이 어떤 음료수 같은 걸 선택할 때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좀 더 건강에 좋은 음료수를 선택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영양 라벨링은 4단계로 나눈다고 해요. A에서 D까지 등급이 나눠지고요. D등급은 건강에 가장 좋지 않고 그리고 광고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C등급과 D등급 음료는 반드시 또 라벨을 붙여야 된다고 해요. 버블티 체인점들은 이러한 음료에 대한 광고 금지를 피하기 위해서 설탕과 포화지방이 가장 높은 제품을 바꾼다고 해요. 약간 조리법 같은 거를 바꿔서 D등급을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생닭고기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10월부터 일부 농장에 한해 수출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민간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디실드 라이프가 커버하는 게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35%를 커버해 주던 거를 25%로 제한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 메디실드 라이프에서 25%밖에 청구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일반 사보험으로 커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보험 연도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고요. 하지만 청구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음에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분 회사에서 가족 전체를 보험을 커버해 주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데리고 유학생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그러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원산지인 그물코 비단뱀은 최대 10m까지 자랄 수 있고 쥐에서부터 사슴에 이르는 포유류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도시의 빗물 배수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쥐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뱀이 타나메라에 있는 그 콘도 군해를 배회하는 애완 고양이를 삼켰다고 합니다. 이 애완 고양이는 3살 된 한 6kg짜리 애완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이 뱀이 잡힐 때 동영상을 찍고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애완 고양이의 주인이 고양이를 저녁에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또 그 뱀이 잡혀갈 때 찍힌 동영상을 봤더니 뱀 배가 너무 불룩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이 뱀을 잡아간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그 뱀을 잡아서 이동을 할 때 그 뱀이 고양이 사체를 뱉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애완동물은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뱀을 만난 사람들은 엠파하게 24시간 동물대응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1800-476-16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와서 뱀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싱가포르연이나 아니면 PR분들은 CPF를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주로부터 CPF가 매달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CPF에서 매달 입금이 될 때마다 CPF 가입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용주가 CPF를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매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CPF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CPF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알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물에 지금 잠겼다고 해요. 파키스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제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UAE의 구호물자가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콜레라, 그리고 옴과 같은 피부질환 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더럽고 고인물과 비위생적인 상태 때문에 피부질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옴의 발생은 홍수 구호 캠프와 대피소와 같은 열대 기후 조건이 있는 혼잡한 곳에서 흔하며 심각한 가려움증과 발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극심한 폭우나 혹은 반대로 극심한 가뭄이 드는 것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아마존에 3만 건 이상의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목장주들이나 농부들이 산림을 파괴하고 거기에 다른 걸 작물을 심거나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해이즈가 생기는 게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뭐 팜 야자수를 심기 위해서 밀림에 불을 내고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놓고 대통령 대선이 지금 10월에 있나 봐요. 그래서 후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좌파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아마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아마존 파괴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인 현직 자유 보호소 나루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이 아마존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풀어줬나 봐요. 그래서 벌목업자들과 목장업자들이 아마존을 불법적으로 더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6월, 7월에 싱가포르에서도 촬영했던 한국 드라마 작은 아씨들이 방영을 시작했죠. 티저샷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플루톤 호텔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래플스 플레이스역에서 만나서 내셔널 갤러리까지 투어하는 중간에 플루톤 호텔에 들려서 커피를 마시는 8월의 명품 투어, 고품격 명품 투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품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플루톤 호텔은 5성급 호텔이고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곳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기념사진 찍고 그런 명품 투어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3일 0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부터 한국 출발 전 PCR 테스트 의무사항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에 하는 PCR 테스트는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